네, 안녕하세요. 정치과 전문의 배종비입니다. 오늘은 도파민 건강이 진짜 정신 건강이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신 건강 하면은 사실 마음의 문제로 생각을 하세요. 사실 마음의 문제라는 거는 결국 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뇌에 여러 가지 중요한 시스템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도파민 시스템이죠. 오늘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도파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도파민 시스템의 문제가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러면은 이 도파민 건강을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QT님, 이지빈님 반갑습니다. 그 강의 내용 중에 또 이렇게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제가 도파민과 관련된 내용은 그 강의 중간에도 다루도록 하고, 또 그리고 혹시라도 관련되지 않은 부분은 시간이 되면은 끝나고 나서 한번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파민 건강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도파민은 행복 호르몬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첫째는 먼저 도파민은 호르몬이 아닙니다. 호르몬이란 사실 내분비선에서 분비가 돼서 혈액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러 기관들로 전달이 되는 물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 도파민은 혈액을 통해서 전달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뇌에서 신경과 신경 사이에 신경 전달 물질 혹은 전체 신경계를 조율하는 역할인 신경 조절 물질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도파민은 호르몬이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행복 호르몬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도파민은 행복 호르몬이 아니라 보상 물질이 아닌 것입니다. 이 원숭이 두 마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 원숭이는 맛있는 바나나를 먹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숭이는 맛있게 생긴 바나나를 발견을 했어요. 만약에 도파민이 보상물질, 행복물질이라면은 바나나를 바라볼 때가 아니라 바나나를 먹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바나나를 먹을 때가 아니라 바나나를 발견했을 때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결국 도파민 시스템이란 어떤 행복 물질이 아니라 기대감이 있을 때, 그리고 나한테 좋은 일, 어떻게 보면 기대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도파민을 분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위스 대학교에서는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를 증명을 했습니다. 원숭이에게 마시는 착즙 주스를 주었어요. 착즙 주스를 마시면은 원숭이가 행복해졌겠죠. 그런데 이 착즙 주스를 주기 전에 배를 울려봤다고 합니다. 배를 울리고 착즙 주스를 주는 것을 반복을 하니까 나중에는 원숭이가 배를 울리는 것만으로도 착즙 주스를 주겠지 기대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언제 그럼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되는지 봤더니 착즙 주스를 마실 때보다 배를 울렸을 때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됐다고 합니다. 결국 도파민은 어떤 결과보다 좋은 결과가 올 거라는 예상 때문에 나오는 물질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알게 된 연구이지요. 그래서 도파민은 행복 물질이 아니라 또 보상 물질 이런 것도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대감에 의해서 나오는 신경 물질이란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도파민 하는데 도파민은 과연 무엇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파민은 사실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우리 티로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 20가지의 아미노산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벤젠 고리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이 티로신으로부터 단 2가지 과정만 거치게 되면은 사실 도파민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흔하게 얻을 수 있는 이 티로신이라는 아미노산으로부터 굉장히 간단한 2가지 변화만으로서도 도파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티로신은 우리 뇌로 들어와서 그 도파라는 물질로 바뀌게 되고 또 한 가지 간단한 과정을 통해서 도파민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굉장히 쉽게 얻을 수 있는 물질을 간단하게 변화시켜서 만들 수 있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쉽게 고갈되지 않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더 많이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도파민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50년대 이전에만 해도 사실 이제 도파민을 그냥 노르아드레날린을 만들기 위한 중간 대사물 정도로 여기고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보시면은 도파민이 한 단계를 더 거치게 되면은 노르에피네프린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노르에피네프린, 노르아드레날린을 만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전구체에 불과하다고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비드 칼손이라는 분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뇌에서 이 도파민이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높은 농도로 집중되어 있음을 발견을 하였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이런 신경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뒤로 이런 도파민에 대한 연구는 지속이 돼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질환, 정신건강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르비드 칼손은 2000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도파민은 굉장히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경로는 중뇌 피질 경로인데요. 중뇌에서 대뇌 피질로 뻗어지는 도파민 신경이 주의력, 인지, 실행 기능과 연관을 갖게 됩니다. 이 경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ADHD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중뇌는 변형계라는 감정을 일으키는 부위와도 연결이 돼서 보상, 동기, 쾌감과 연관이 있고 이 경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울증, 중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도파민 하면은 많은 분들이 파킨슨병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킨슨병의 경우에는 이런 흑질, 선조체 경로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파킨슨병이 오게 되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파민 하면 도파민 중독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나쁜 거 아니냐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도파민은 우리 뇌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도파민의 역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각성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깨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의 집중력을 올리게 됩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의욕, 활력을 올리게 됩니다. 만약에 이 두 원숭이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한 원숭이는 바나나를 발견을 했을 때 도파민이 확 분비가 돼서 각성도가 올라가고 주의력이 좋아지고 의욕이 올라갔다고 하면은 이에 반해서 다른 원숭이는 바나나를 봐도 별로 이렇게 도파민이 분비가 되지 않았다 하면은 어떤 원숭이가 과연 저 바나나를 얻을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도파민이 많이 분비된 원숭이가 저 바나나를 먹을 가능성이 높겠죠. 결과적으로 이런 도파민은 이런 세 가지의 기능을 일으키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을 생기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어떤 보상을 얻을 가능성을 높여주게 됩니다. 도파민은 보상을 얻을 확률을 높이는 것 외에도 학습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맛있는 피자를 시키는 어떻게 보면은 과정을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보면 시켰는데 이게 생각보다 맛이 없다 혹은 생각만큼 정도이다 라고 하면은 사실 별 감흥이 없게 됩니다. 이때는 사실 도파민이 그다지 분비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이게 맛있거나 혹은 맛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냥 뭐 가족이 시킨 거 별로 맛없겠지 생각하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 이럴 때 도파민이 크게 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대를 했는데 별로 맛이 없다. 이럴 때는 도파민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들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고 뭔가를 배우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뭐 여러 영상들, 지금 이 영상을 보실 때도 생각보다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도파민이 분비가 될 때고 기대했는데 별거 없네 하면 사실 도파민의 그 정도가 줄어들 것입니다.
만약에 첫째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이런 비슷한 영상을 볼 가능성이 높아질 거고, 오히려 도파민이 줄어들었다 그러면은 비슷한 영상은 이제는 찾아보지 않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런 도파민의 분비가 이런 학습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게 됩니다. 방송이 예상보다 큰 보상이라 도파민이 터지고 있다는 우랄라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도파민 분비가 생기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짐작을 하실 텐데요. 첫 번째, 맛있는 음식 기대하거나 그런 음식을 먹을 때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단맛, 그 지방, 이렇게 튀긴 것들, 그리고 탄수화물은 도파민을 분비를 시키게 되죠. 그리고 물질들, 담배, 그리고 코카인, 암페타민과 같은 마약, 그리고 술도 사실 도파민을 분비를 시키게 됩니다. 새로운 경험들, 낯선 것들, 그리고 다들 여행 가면은 이렇게 또 도파민이 분비가 되죠. 그리고 많은 분들 운동할 때 이런 도파민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인간은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다른 상황에서도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나고야 대학교에서 연구를 해봤는데 칭찬을 받을 때 그리고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때 뇌의 변화를 비교를 해봤더니 이런 칭찬이나 인정, 사회적 보상을 받을 때도 어떻게 보면은 이 도파민 시스템과 관련된 복측 선조체가 활성화가 됐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런 사회적 보상에 의해서도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특성은 우리가 왜 좋아요, 댓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런 좋은 반응들에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지를 설명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다른 동물들과 비슷한 상황에서도 도파민이 분비가 되지만 이런 사회적인 보상,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거나 사랑해주거나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도 도파민을 얻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도파민이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번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 하나만 꼽으라면은 이 슬라이드를 꼽고 싶습니다. 보시면은 X축에는 시간이 있고 Y축에는 도파민의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이렇게 평평한 것을 톤이라고 적어놨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페이지라고 적어놨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파민 하면은 원래는 분비가 되지 않다가 필요한 상황 혹은 보상을 받는 상황, 기대되는 상황에서 이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도파민은 그런 상황이 아닐 때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분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톤이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분비되는 도파민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미없는 거 볼 때도, 공부할 때도, 일할 때도 어느 정도의 도파민 톤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고 집중할 수가 있고 기력을 내서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페이지의 경우에는 이 도파민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도파민이 급증되는 상황인데 흥미로운 사건이나 새로운 정보 그리고 또 맛있는 것들 그리고 혹은 중독 물질들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변화가 되는 것이 페이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은 어느 정도 톤이 유지가 되다가 어떤 상황들에서 이런 도파민의 톤이 변화되는 페이지를 경험하는 방식을 라고 이해를 해주시게 되면 됩니다. 이 톤을 결정하는 요인은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파민의 분비량입니다. 도파민은 신경 말단에서 이렇게 분비가 되는데 이 분비량이 어느 정도냐 되는지가 일단 도파민 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도파민에 반응하는 어떻게 보면은 수용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파민을 공이라고 하면은 수용체는 글러브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도파민이 수용체에 결합을 해가지고 이 수용체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이 수용체의 밀도, 기능이 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파민 분비량이 동일하더라도 이 수용체가 줄어들거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도파민 톤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 가지고 도파민 분비, 수용체 밀도나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도파민 톤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정신건강의학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이 도파민 톤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검은 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선이고, 빨간색이 이제 도파민 톤이 떨어지는 상황이게 됩니다. 이 도파민 톤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성도가 떨어지고 기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은 무기력, 주의 집중력 저하를 유발을 하게 되죠. 물론 페이즈 때는 이 도파민이 어느 정도 오르게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도파민 톤이 떨어지기 전보다 어떻게 보면은 낮다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도파민 톤이 떨어지게 되면은 어떻게든지 도파민 톤을 좀 올리고 싶어지게 되어요. 이때 하는 것이 도파민 분비를 유도하는 물질이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도파민 톤이 떨어져 있으니까 무기력하고 집중이 안 되니까 핸드폰을 한다든지 맛있는 걸 시켜 먹는다든지 쇼핑을 한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방식을 통해서 도파민 톤을 올리는 것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또 무기력해지고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 톤과 페이지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톤이 떨어지면은 무기력, 주의 집중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도파민의 역할은 아까 3가지였습니다. 각성도를 올리는 거, 집중력을 올리는 거, 활력을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이 돼야지 우리가 해야 할 일, 하고 싶지 않은 것들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도파민 톤이 떨어지게 되면은 각성이 안 되니까 졸립고, 집중이 안 되니까 뭔가에 몰두할 수가 없고, 기력이 없으니까 뭔가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게 되면 결과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미루거나 피하거나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파민 톤이 떨어지는 것들은 정신건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어떻게 보면 유발할 수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요인들이 도파민 톤을 떨어뜨릴까요? 5가지 요인들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반복적인 도파민 자극입니다. 원래는 정상적인 톤을 잘 유지를 하다가 이게 어떤 여러 가지 즐거운 것들, 재밌는 것들에 의해 가지고 계속 도파민 톤이 올라가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뇌는 어느 정도 중간을 유지를 하고 싶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도파민 톤이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반복적인 도파민 자극이 톤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때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알게 모르게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데, 그런 도파민의 분비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에 의한 신경세포 기능의 저하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파민 톤이 떨어지게 됩니다. 스마트폰, 우리 요새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을 하면서 보내게 되는데요. 이 스마트폰이 굉장히 다양한 기전으로 도파민을 분비를 시키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기대감입니다. 스마트폰을 그냥 바라만 봐도 사실 기대감이 들어요. 혹시 여자친구한테 연락이 오지 않았을까? 혹은 뭔가 재밌는 뉴스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감이 도파민을 분비를 시킵니다. 거기다가 알람이 울리게 되면은 더 도파민이 나오게 돼요. 뭘까? 기대되는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도파민을 분비를 하게 되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재밌는 거를 찾는 것들, 우리 릴스나 쇼폼이나 재밌는 거를 계속 찾다 보면은 재밌는 거 없을까 하면서 나름 기대를 하게 되어요. 이때도 우리가 스크롤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도파민이 계속 분비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문득 재밌는 것들, 이거 너무 재밌는데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은 또 그 상황에서 도파민이 나오게 되고, 또 거기다가 SNS에서 내 글에 댓글이 달리거나 좋아요, 어떤 이런 보상이 있게 되면은 또 도파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도파민 분비를 유도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스마트폰 과다 사용은 도파민 톤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네덜란드 대학교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보면은 X축에는 SNS를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보여준 거고, Y축에는 도파민의 합성 능력을 본 거예요.
보니까 SNS의 사용 비율이 높을수록 전체 핸드폰 시간 중에 SNS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도파민의 합성 능력이 떨어졌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도파민 톤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스마트폰, 특히 SNS 사용은 이런 도파민 톤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다라는 것이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아까 스트레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국 대학교, 런던 대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실험을 해봤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17명, 그리고 나이 성별이 일치하는 사람 17명을 비교를 해봤더니, 평소에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마찬가지로 도파민 합성 능력이 떨어졌대요. 결국 도파민 톤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계속 이런 스마트폰과 같은 중독물질에 노출이 되거나 스트레스를 계속 많이 받다 보면은 도파민 톤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하루 종일 내가 어떻게 보면 막 스트레스 받고 하다 보면은 집에 왔을 때, 졸립다. 그리고 뭐 집중도 안 된다. 책도 들어오지 않는다. 무기력하다. 그럴 때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도파민 톤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더 어떻게 보면은 자극적인 거, 맛있는 거, 재밌는 거를 찾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도파민 톤을 떨어뜨리는 요인은 그 외에도 이런 피로, 수면 부족, 이런 것들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울증의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도파민 톤을 떨어뜨리는 정신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서는 실제적으로 도파민 톤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뭔가 이렇게 재미가 없고 흥미 저하, 이런 증상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요새 이제 많은 분들 흥미 가지시는 ADHD의 경우에는 이런 도파민 톤 자체가 떨어져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런 전전두엽의 기능이 어떻게 보면 적절히 발휘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울증이나 ADHD의 경우에는 이런 도파민 톤을 올려주는 약물들을 사용을 합니다. 세 가지 약을 이제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 우울증 혹은 금연약으로도 쓰이는 부프로피온입니다. 이 부프로피온은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수송체를 억제를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뇌에서 이 도파민이 오래 이런 시냅스에 머물도록 해주는 것이 이런 부프로피온의 역할입니다. 다음으로는 ADHD 약 메틸페니데이트, 콘서타 메디키넷으로 알려져 있는 이런 이 메틸페니데이트 역시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수송체를 억제해서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어떻게 보면은 이런 뇌에서의 머무는 작용을 더 오랫동안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ADHD 약 중에 하나인 아토모제틴은 노르에피네프린 수송체만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도파민과 상관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 전전두엽에서는 이 노르에피네프린 수송체가 도파민을 제거하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르에피네프린 수송체를 억제를 하면은 전전두엽에서만 도파민이 증가를 하게 되어가지고 결국 ADHD 환자분들이 이런 도파민에 의한 각성도, 주의력의 증상이 호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울증약, ADHD 약들이 결국 이런 도파민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서 도파민 톤을 올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런 무기력감, 주의 집중력 저하의 증상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지민님 신기하다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도파민 시스템이 미루기와 관계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도파민 톤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될 때는 하기 싫은 일, 어떻게 보면 지루한 일, 도파민이 나오지 않는 일을 할 때도 그래도 어느 정도 각성도와 주의력이 유지가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기 싫죠. 하기 싫지만 그래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도파민 톤이 떨어지게 되면은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각성도가 떨어지고 이런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할 수가 없게 되어요. 혹은 하는 것이 너무 힘들게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파민 톤이 떨어지게 되면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고 자꾸 피하고 미루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 요즘 들어서 이제 책 보는 게 어렵다 이런 얘기들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 어떻게 보면은 도파민 톤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책을 볼 때는 사실 이렇게 너무 즐겁지 않는 한 이게 도파민이 막 분비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기저 도파민 톤으로 그거를 봐야 되는데 도파민 톤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의 집중력이 떨어져서 책의 내용이 들어오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도파민 톤은 이런 어떻게 보면은 미루기와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파민 건강이 이런 정신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셨을 텐데 그럼 이 건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그래프가 또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도파민 건강의 중요한 부분은 이 떨어진 도파민 톤을 올리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떨어진 이 도파민 톤을 정상적으로 올려야지 결과적으로 내가 무기력이 극복이 되고 해야 할 거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되고 활력 있게 우리의 일상을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상 도파민 톤을 회복시키는 것이 도파민 건강의 핵심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를 위한 5가지 전략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도파민 스파이크를 줄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 혈당 스파이크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을 텐데 저는 이런 도파민 스파이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도파민 스파이크란 자극적인 것들에 의해 가지고 도파민이 급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게 맛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쇼츠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여러 가지 물질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도파민 스파이크를 계속 자주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도파민 톤을 줄이게 되는데 반대로 이를 줄이게 되면은 도파민 톤은 서서히 회복이 되게 됩니다. 네. 이지빈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같이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지빈님께서 쇼폼을 하도 보다 보니 드라마나 영화같이 긴 영상을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쇼폼과 성인물을 줄이면은 긴 영상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 과정에서 긴 영상이나 웹툰, 만화책 등은 봐도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 부분이 결국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런 자극적인 것을 계속 보다 보면은 도파민 톤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도파민 톤을 올리는 과정이 될 수가 있죠. 이것이 사실 막 아주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중독적인 것들을 끊게 되면은 사실 한 1주간은 굉장히 무기력해요. 힘이 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도파민 톤이 이미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올려왔었던 분들이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지 않으면은 계속 그 낮아진 도파민 톤에 멈춰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1주, 2주, 3주, 4주를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반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그래도 굉장히 정상의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을 줄이다 보면은 끊고 어떻게 하다 보면은 당연히 도파민 톤은 회복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것에 익숙해졌던 분들이 이거를 갑자기 줄이면은 굉장히 무기력해져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책에는 집중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약간의 중간 단계를 거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자극적인 거를 조금 덜 자극적인 걸로 예를 들어서 이제 쇼폼에서 롱폼으로 바꿔준다든지 그리고 뭐 이런 듣는 것들 뭐 유튜브를 들어준다든지 뭐 그리고 뭐 글을 읽어주는 걸 본다든지 뭐 웹툰에서 조금 웹소설로 넘어가 준다든지 이런 중간 단계를 거쳐주면은 조금 더 편하게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빈님 질문에 이런 답변과 함께 이 도파민 스파이크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도파민 분비 도구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안 하는 거 사실 쉽지는 않아요. 정말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제안을 드려보도록 해볼게요. 이거는 간헐적 스마트폰 단식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스마트폰을 시작하는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봤다고 하면은 자, 이제는 우리 아침 9시부터 스마트폰을 시작하자라고 정해두는 거죠.
그리고 끝나는 시간도 정하면 좋아요. 저녁 10시까지만 나는 스마트폰을 사용해야지라고 이제 정해놓으면은 이 저녁 시간에가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폰으로 인한 문제를 또 해결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정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 단식 시간을 가지는 거,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이유가 어떤 환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을 하다가 이거를 갑자기 안 할 때는 공허하대요. 불안하대요. 그런데 아예 일어나서 처음부터 스마트폰을 사용을 안 하면은 이게 공허하거나 불안한 게 아니라 평안하고 고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같은 스마트폰을 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안 하는 거랑 계속 스마트폰에 있다가 그거를 멈추는 거랑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권해드리고 싶은 것들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한번 정해보시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드레스업다운님께서 도파민이 너무 부족해도 문제지만 너무 많아도 불안이나 충동이, 실제로 이런 균형을 맞추는 게 가능한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도파민이 너무 과도하면은 두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불필요한 자극에 집중을 하게 되어요. 자극에 예민해지게 되어요. 그것 때문에 막 불안하고 충동적이게 될 수도 있어요. 또 두 번째 문제는 이런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걸 자꾸 경험을 하다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파민 톤 자체가 떨어지게 되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무기력과 어떻게 보면은 주의력 저하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결과적으로 도파민이 없을 때는 무기력하고 어떻게 보면은 주의 집중을 못 하다가 막상 뭔가가 있으면은 막 불안하고 충동적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질환이 바로 ADHD, 어떻게 보면은 ADHD 환자분들은 해야 될 일 앞에서는 막 지루하고 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하다가 또 어떤 때는 막 충동적이고 불안해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균형을 잘 맞추는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도파민 건강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것들을 맞출 수 있는 방법, 충분히 가능하죠.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이제 같이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첫 번째는 이런 도파민 스파이크를 줄이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또 한번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귀가 다를 수도 있지만 운동입니다. 운동이 우리 건강에,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운동이 도파민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운동 자체가 도파민 톤을 증가를 시켜요. 잔잔한 이 톤을 증가를 시키게 되고, 이 BDNF라는 인자가 발성이 되는데, 이 BDNF라는 인자가 손상된 도파민 시스템을 회복을 시키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게 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무기력한 환자들, 주의 집중력 저하 있으신 환자분들한테 꼭 어떻게 보면은 이런 운동을 좀 해주시라고 이렇게 권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운동은 우울, 불안에도 효과가 좋고 주의 집중력을 개선시키는 데도 효과가 좋은데, 아쉽게도 이게 한 번 한다고 막 일주일간 지속되지는 않아요. 한 번 하면은 보통 한 이틀 정도 이런 효과가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도파민 톤을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고, 가능하면 적어도 2일에 한 번씩 해주게 되면은 이 운동 자체가 도파민 톤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양질의 수면이에요. 우리 많은 분들이 바빠지고 정신없어지면은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사실 수면이에요. 근데 이 수면이 줄어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도파민 시스템이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도파민 시스템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 도파민 시스템, 도파민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면을 지키는 겁니다. 깊은 수면을 할 때는 우리 뇌에 있는 노폐물들이 제거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신경세포들이 점차적으로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면 시간을 지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얼마가 좋냐? 그래서 과학자들은 한 7에서 8시간의 수면이 이상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빠질수록 이 7시간, 8시간의 수면의 양을 꼭 지키시는 거 도파민 건강에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아쉽게도 많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학생들 그리고 직장인들이 바쁘고 정신없다 보면은 이 수면을 가장 먼저 희생을 시켜요. 나 오늘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좀 재밌는 거 보다가 자야지 하다 보니까 결국 수면이 줄어들게 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힘들고 바쁘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집중이 안 될수록 수면의 양을 잘 유지하시는 거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식사예요. 자, 앞서 말씀드렸을 때 도파민의 전구물질이 티로신이라는 아미노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티로신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연구에서 이 티로신이 부족한 식사만 하게 했더니 인지 능력이 떨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이런 티로신을 공급을 하거나 아주 피로하고 지친 사람들한테 티로신을 공급을 하니까 인지 능력이 좋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티로신이 포함된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보통 바빠지면 어때요? 아침을 거르게 되죠. 혹은 아침을 챙겨 먹더라도 그냥 빵 한 조각 대충 먹게 되는데, 이러면은 이 도파민을 만들 수 있는 티로신이 공급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도파민 톤이 떨어졌다, 혹은 도파민 톤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싶다, 도파민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단백질이 포함된 규칙적인 식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바쁘다, 너무 정신없다, 나 아침 먹을 시간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침에 두유 한 팩이라도 그냥 마셔주세요. 그런 거 작은 습관 자체가 이런 도파민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주기적인 몰입이에요. 우리 몰입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주의 집중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이게 글쓰기가 될 수도 있고 음악을 듣는 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요리하는 게 될 수도 있고 명상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 뭔가 이렇게 몰입을 하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도파민 톤을 증가를 시킨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해볼게요. 자, 우리가 주의 집중을 할 때는 배측 주의 네트워크, 영어로는 DAN이라고 하는데요. 이 DAN이라는 네트워크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과거를 반추하고 이런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억제가 되게 되죠. 실제로 뭔가에 주의 집중을 할 때는 그거 하나만 보이고 나에 대해서 혹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우리가 잊어먹기도 해요. 몰입이라는 거는 이 DAN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그 활동에 온전히 빠져드는 심리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DAN이 강하게 활성화되고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억제가 돼서 자기 반추, 잡생각, 과거, 미래에 대한 생각이 감소해서 오로지 현재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상태가 실제로 보상회로의 도파민 분비를 유발을 하게 되어서 도파민 톤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파민 자체가 사실 이런 DAN을 활성화시켜서 몰입을 유발을 하지만, 또 몰입이 도파민 분비를 유발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선순환을 만들게 되어요. 앞서 우리 중독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도파민 상승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제 도파민 톤을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이 몰입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있기 때문에 뭔가에 몰입을 하면 할수록 결국 도파민 톤은 점차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이 몰입과 중독이 사실 어떤 차이가 있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몰입은 일단은 1차적으로 도파민 톤이 높은 상태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이 도파민 시스템이 건강한 상태에서만 사실 몰입을 할 수가 있고, 몰입하는 것 자체가 도파민 톤을 스파이크처럼 확 올리는 게 아니라 서서히 올려주게 되고, 내려갈 때도 서서히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몰입에서의 도파민의 변화예요. 이에 반해서 중독은 어때요? 중독은 주로 이제 도파민 톤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더 많이 하게 되죠. 도파민 톤 자체가 낮고 도파민이 상승이 가파르고 그리고 확 떨어지게 되어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몰입과 중독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더 큰 차이는 어떤 거냐면은 이건 이제 스웨덴에서 진행한 연구인데요. X축은 얼마나 몰입을 경험하는지를 나타낸 축이고 Y축은 이런 도파민 수용체의 민감도, 가용성, 즉 도파민 톤이 어떤지를 보게 된 거예요. 봤더니 몰입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 이 도파민이 건강하고 도파민 톤이 높아요. 그런데 그 중독과 관련된 연구를 한번 봐볼게요. 이 중독은 인터넷 중독이었는데 인터넷 중독에 오랫동안 있었던 분일수록 이 도파민 수송체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요. 그래서 도파민 톤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몰입은 하면 할수록 도파민 톤을 올려주고 도파민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하면은 중독이 되면 될수록 중독을 오래 경험하면 할수록 도파민 톤을 떨어뜨리고 도파민 시스템을 어떻게 보면 건강하지 않게 만든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5번째, 우리가 이제 중독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몰입 경험을 한번 늘려보자. 그게 뭐가 든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취미활동 즐거운 것들을 찾아서 그에 몰입하는 거, 그거 자체가 도파민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도파민은 행복 호르몬이 아니라 기대감이 있을 때 분비되는 신경 물질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파민의 역할은 각성도를 높이고 주의력을 증진시키고 기력을 높이게 돼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될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데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도파민은 음식, 그리고 중독물질, 새로운 경험, 운동, 사회적 보상에 의해서 분비게 된다는 거. 하지만 우리가 이제 도파민 건강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 도파민 톤이 떨어지게 돼서 결과적으로 이런 정신건강과 관련된 증상들, 우울, 무기력, 주의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파민 건강을 어떻게 지키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 도파민 톤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파민 톤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도파민 스파이크를 줄이는 거,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거, 충분한 수면을 하는 거, 그리고 이런 단백질이 포함된 균형 잡힌 식사, 마지막으로 이런 몰입 행동을 늘리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제가 준비한 데까지 이제 마무리를 지었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혹시 뭐 설명이 조금 좀 미약하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혹은 그 외에도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은 질문 주시면은 제가 남는 시간 동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나무님입니다. 약물 치료로 도파민을 보충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우울증이나 ADHD가 아닌 일반 사람도 약물로 도파민을 조절하면 위험할까요? 실제로 건강한 사람들한테 이런 약들을 써봤어요. 그랬더니 흥미로운 연구가 나타나요. 주의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이런 약물을 먹으면 주의력이 좋아진대요. 그러니까 꼭 우울증이나 ADHD가 아니신 건강한 분들도 주의력이 좀 떨어졌다 하신 분들은 주의력과 관련된 인지 기능이 사실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주의력이 괜찮으신 분들은 오히려 그런 약들을 먹었더니 주의력이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정상이신 분들이 먹으면은 오히려 이게 도파민 시스템 교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이 약물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이거는 사실 좀 사람마다 편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연구에서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발산적 사고라고 있는데 창의적인 사고 있죠. 뭔가 이렇게 건너뛰고 막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창의적인 사고 능력이 이런 ADHD 약을 먹으니까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ADHD 약들이나 이런 도파민을 올려주는 우울증 약들이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파민 톤이 떨어지신 분들, 그게 이제 일반 개인일 수도 있고 어떤 우울증 환자분들일 수도 있고 ADHD 환자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이 도파민 톤을 올려주는 약들이 사실 또 어떻게 보면은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 저는 이제 무기력한 환자분들이 저희 진료실을 많이 방문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 이제 스마트폰을 사실 중단을 하는 것이 좀 어렵기는 해요. 하지만 이때 이제 약물이랑 같이 사용을 해가지고 이런 우울증 치료도 하다 보면은 훨씬 좀 수월하게 이런 스마트폰 시간을 줄이고 중독을 벗어나는 게 쉬워지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약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은 무기력을 개선시키고 주의력을 올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리지널 시그널님 질문 주셨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에는 사소한 일에도 짜증나고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고 하시네요. 이럴 때 도파민 톤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네, 너무나도 많이 있죠. 문제는 그런 방법들이 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 그거를 멈추면은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도파민 톤이 더 떨어지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 도파민 톤, 도파민 페이지 설명이 드렸었는데, 빠르게 올리는 것은 사실 도파민 톤을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페이지를 높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빠르게 도파민 톤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느리더라도 힘들더라도 사실 잔잔하게 도파민 톤을 올려주는 활동들, 그게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뭔가에 몰입하는 게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대화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방법들을 찾아서 꾸준히 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도파민 건강에는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빠르게 올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꾸 우리도 모르게 쇼츠를 보게 되어요.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하고 짜증나고 한데, 이 딱 보게 되면은 인스타 보고 쇼츠 보게 되면은 좀 깨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집중이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도파민 톤을 오히려 떨어뜨리게 돼서 도파민 건강을 안 좋게 만든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드라이 리버님께서 불안장애로 약을 먹는데 도파민이 떨어져서 그런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사실 불안장애 같은 경우에는 도파민보다는 다른 신경전달 물질과 연관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이제 뇌과학적으로는 이런 편도체라는 부위가 과활성화가 돼가지고 안전한 상황에서도 이런 불안감, 긴장감을 경험을 하는 것이 이제 불안장애의 특징인데요. 사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에 작용하는 물질을, 그리고 이런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들이 더 효과적이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막상 환자분들을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무기력하고 해야 할 일을 못 하다 보니까 불안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도파민을 톤을 올려주는 약들을 먹는 것만으로도 환자분들의 불안이 많이 줄어드세요. 왜냐면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불안하셨던 분들이 도파민 톤이 올라가니까 뭔가를 할 수가 있게 되고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불안감이 크게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안장애로 약을 먹는데 꼭 도파민이 떨어져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또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이런 압박감, 불안감이 크신 분들의 경우에는 도파민 톤을 올려주는 약이 때로는 그 불안감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부디 이 강의가 또 이렇게 흥미롭고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파민 건강을 잘 관리를 하고 이를 통해서 일상에서 더 활력 있고 즐겁게 생활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